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터위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얘가 맞췄죠? 아, 예. 네, 그리고 저는 금리 인하를 맞췄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설문을 하면 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받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 인하 진짜 한다고 약간 의구심도 많이 네, 가지고 맞아요.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판에 금통위에 가까워질수록 시장 참가자들은 오히려 지난주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훨씬 컸다고 이제 뭐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막상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50대 50 정도로 다시 좀 되돌아오는 네, 맞아요. 그런 의외의 어떤 긴장된 상황 속에서 금통위가 열렸는데 인하가 되면서 만장일치 인하. 네, 그것도 만장일치 인하가 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좀 커졌죠. 맞습니다. 네. 네.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230.50, 고점 1244.30, 얘가 45원 상단 얘기했는데 완전히 맞췄고요. 종가는 1239.60, 거의 124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단 홍콩 보안법, 홍콩 국가보안법이죠. 이거에 대한 이슈가 이런 걸 제정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즉각적으로 그런 거 하면은 혼내준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미중 갈등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미뤘던 양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시진핑이 자기는 달성할 수 있다. 뭘 제시해도 달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내놓을 거니까. 이럴 거라고 예측을 그때는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워낙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도 경제성장률 목표치 이런 의미 없다고 제시를 안 해버렸죠.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미중 갈등, 홍콩을 두고 그런 것들이 강해지니까 위안화가 계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 이 CNH, 홍콩에서 거래되는 중국 역외 위안화, 이게 홍콩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계속 약세를 보였고, 이거 연동해서 중국 인민은행도 위안화 고시를 계속 위안화 약세 쪽으로 되게 넓게 해서 기존 환율 상단을 다 뚫고 네. 7.15, 7. 거의 20에 육박하는 네. 그런 위안화 약세가 계속되다 보니 원화도 아무래도 좀 위안화를 추종하면서 약세를 보이는 편이었고요. 중간에 30원대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일본이 코로나에 따른 긴급 사태를 해제를 하니까 이제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 미국도 마찬가지로 경제 재개를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달러원이 좀 하락하는 원화 강세를 보이는 기간도 있었지만 결국 오늘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했고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결국 올해 연간으로 보면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런데 금리가 이 실효 하한 금리,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것보다 더 금리를 내리면 큰 효과는 없다. 네, 그래서 이게 거의 한계점이다. 그러니까 더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시그널로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오늘 주식시장도 엄청 많이 움직이고, 네. 환율도 계속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1240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국가보안법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이 국가보안법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안 찾아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홍콩에서 뭔가 이 시위 같은 게 계속 있으니까 그거 중국이 이제 관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우리나라 뉘앙스가 국가보안법도 보면은 결국 사상을 그렇죠. 통제하면서 불순한 사상을 가지면 잡아들일 수 있다. 이런 빨갱이로 몰아서 그렇죠.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고 막 그렇죠. 이런 짓을 중국도 법에 이런 법을 제정하겠다. 그렇죠. 홍콩에서 오늘 제정했어요. 네, 네. 했죠. 오늘 했죠. 홍콩에서 일어나는 시위를 강하게 진압하겠다는 의지죠, 이게. 그렇죠. 민주화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미국이 정의의 사도라서 홍콩의 민주화 듣고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철저한 힘의 논리에 따라 네. 중국한테 시비를 좀 털어야 되는데 네. 인권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니까 그리고 명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결국 미국 내에서도 중국을 비판하는 여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인 그렇죠. 힘을 가지기도 하는 거죠. 중국 코인 한번 타가지고 우리 그 럼프형 또 재선하려고 해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안 그래도 짜증나 있는데 내가 명분 한번 실어봐, 힘 한번 실어봐 이렇게 약간 그렇죠. 윽박지르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이슈가 또 올해 말까지 대선 이슈까지 계속 갈 가능성도 꽤 커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홍콩은 뭐 옛날에 뭐 100년 전 이렇게 뺏겼던 땅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을 받았고 받았지만 다시 50년 동안은 일국양제 한 나라에서 이제 그 공산주의 중국 체제와 그다음에 자유로운 홍콩이 네. 원래 공존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자꾸 홍콩이 그렇게 홍콩에 시위가 일어나고 이러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국가보안법 같은 걸 제정을 해서 아니 그래 홍콩 너네도 중국 땅이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법을 만들면 너네한테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나가니까 당연히 홍콩이라든지 그 홍콩의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금융이나 무역의 중심지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 중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관세라든지 당연히 중국산이라고 동일하게 원래 적용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이 홍콩이 중국에 반환이 됐지만 홍콩은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는 맞아요. 그런 법이 이제 미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봐주고 있었죠. 그래서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지만 중국과는 다르게 보겠다. 네. 이렇게 됐던 건데 그렇게 봐주고 있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중국이 홍콩을 그냥 먹어? 이러면은 홍콩은 인정 안 한다. 너네 그냥 중국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홍콩을 결국 중국은 홍콩이 이게 튀어나가는 걸 막고 싶은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이 홍콩이 중국이 됐을 때 이 금융 중심지나 무역의 이 역할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네. 아예 홍콩을 그냥 죽여버려서 그렇죠. 중국이 홍콩 가져가면 돈 안 되게. 그렇죠. 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극단까지 치달으면 정말 홍콩은 중국이 되고 미국은 홍콩에 아무런 이제 혜택을 줄 수 주지 없는 않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홍콩이 멸망하는. 홍콩이 멸망하는 시나리오죠. 네네네. 일단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네. 높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홍콩의 기능이라는 건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중국의 이제 정말 금융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홍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네. 많다 보니 원래 이제 선전, 셴젠에다가 그런 걸 만들려고 하지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번 형성된 이 금융허브 역할이나 네. 이런 게 쉽게 뭐 몇 년 안에 바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꿀 수가 없고 굉장히 큰 비용도 초래가 되고 네. 홍콩에 이미 다 자리 잡아놓고 있는 글로벌 뭐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을 다 어딘가로 이전을 해야 돼. 그게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뭐 거의 브렉시트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아시아에서의 브렉시트 같은 네. 일이. 또 다른 어느 나라를 택해서 금융허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미국이 심천을 인정할 확률은 제로라고 보고 네. 참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하자니 우리나라도 외국환 거래법이 빡세고 그렇죠. 홍콩은 어쨌든 홍콩 달러란 통화가 네. 있고 뭐 그러니까. 네. 모르겠어요. 진짜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장기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그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대로 그냥 가면 홍콩 멸망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이제 거기 진출해 있는 기업들, 뭐 금융기관들은 다 엑시트해야 정말 되고 그렇죠. 이제 불확실성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아시아에 있는 우리도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가 출렁거리고 환율이 네. 계속 오르고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기사를 네. 가져오셨죠? 자, 우리나라는 이제 좀 주가가 약간 2천을 넘어가면서 정체기를 이번 주에는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미국은 뭐 나스닥 올랐다가 다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욕 전문가 시각 연합인포맥스 기사고요. 오늘은 은행 등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그런 것의 의미는 경제 회복에 자신감이 커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워낙 비관론자들이 많았고 코로나 때문에 뭐 되겠어 그랬는데 사실은 경제 재개를 했는데 확진자 증가세가 뭐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냥 뭐 또이또이한 것 같아요. 아직은 일단 소강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 2차 폭증 이런 게 이제 안 나타나다 보니까 월가 전문가들은 은행 등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업종의 주가가 회복된 것은 그것의 의미는 경제 회복 기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현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유행의 부담이 줄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한층 커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좋아하는 V가 나왔죠. JP모건 체이스는 이날 V자의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면서 은행주와 소매업종 주식을 사라는 진단을 내놨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은행의 경우에는 대출이 부실이 나고 망하는 업체가 많아 부도가 나면은 은행은 당연히 손실을 볼 수 있고 소매도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즉 소매 판매가 적다는 얘기니까 소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좀 저평가를 받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가 있다. 주식 시장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죠. 참 회로 잘 돌려요. 이거 완전 그냥 회로예요. 뭐 네. 달라진 게 없는데 전문가들이 아쉬운 게 갑자기 다 있어야 되는데. 낙관론자로 변신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여전히 좀 헷갈립니다 계속. 이 기사의 특징은 비관론자가 사라져버렸다. 네. 마지막 사람도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경제를 열게 됐다고 해서 반드시 소비가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가 이제 완전히 멈췄던 그러니까 경제라는 자동차가 이제 시동을 걸고 이게 한 블럭 갈지 1마일 더 멀리 갈지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딱 비관론은 아니죠. 일단 다시 출발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일단 출발을 했다. 그렇죠. 언제 멈출지 모르겠다. 그렇죠. 언제까지 어디까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다. 네. 네, 가봐야 하는 거죠. 네네. 계속되는 금융시장과 실물 경기의 디커플링은 한동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네. 어느 순간에 어느 한쪽에 맞춰지겠지만 그게 실물 경기의 V자 반등이 되면서 실물 경기가 따라갈지 아니면은 유동성 장세가 멈추고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으며 더블 딥이 올지 그거는 이제 좀 더 봐야 되는 맞습니다. 네, 좀 그런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전혀 뭐 알 수 사실 오늘 좀 되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있었고 그다음에 4월 이후 처음으로 79명 네. 한국에서 신규 확진자 아, 제가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벗을 수가 없습니다. 네. 무서워요. 여기는 완전 서울 시내 한복판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 실물 경기에 대해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는 것도 뭐 사실 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실인데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과연 뭐냐 이건. 이게 뭐냐? 문재인 유동성이라는 네. 저희가 좋아하는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온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네. 네. 당연히 중앙은행, 페드, 미 연준도 경제의 전망이 불확실하다. 저희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모두가 상식적이잖아요. 당연하죠.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얼마나 살아날지는 변수가 너무 많죠. 네. 코로나라는 걸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수는 없는 네. 거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주식은 잘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페드의 대차대조표, 페드의 자산이라는 거는 미국 국채 같은 거죠. 네. 왜냐면 이런 걸 계속 사니까 그만큼 돈이 흘러나갔는데 그게 얼마냐면 3월 2일에 4조 달러 정도였는데 두 달 만에 7조가 된 겁니다. 7조 달러요. 그러면은 지금 한 2조 8천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3월 2일 숫자 대비해서 그래서 두 달 70%가 만에 늘어난 70%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좀 있으면 거의 뭐 2배가 되는 수준이니까. 그런 거죠. 네. 어마어마한 돈이 깔려 있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같은 걸로 네. 소상공인들 시장에서 쓰는 카드 카드인데 포인트를 이렇게 긁게 했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현금을 주니까 다시 주식에 네. 주는 그 가즈아 매출이 있어요. 이상한 지금. 나라야 진짜. 실업수당 받고 가즈아, 정부 지원금 받고 가즈아. 하자. 네. 네. 밥은 안 먹어도 주식은 산다. 그렇죠. 네. 밥을 지금 좀 굶어서 주식을 사야겠다. 주식을. 네.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렸고 그 풀린 유동성이 주식을 사는데 지금 금융자산을 사는데 막 들어가니. 자, 모건 스탠리의 어떤 전략가는 이번 침체는 과거와는 다르다고 음. 말했습니다. 그때는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 잘 없었는데 처음엔 사실 그 버냉키, 네네. 연준 여기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처음 했었고 유럽과 일본은 저래도 되나?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따라했고 네네. 그때는 그래서 이제 미국 자체가 조심스러웠죠. 선제적으로 네. 조심스럽게 작은 규모로 시작을 네.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빵 터지니까 진짜 저희가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온갖 상상할 수 있는 부양책이라는 부양책은 지금 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이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 주식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것도 여기서 보이는 건데 뭐냐면 자, 유동성이 자산 버블을 만들고 있다. 자,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소득 예를 들면 1년에 뭐 100을 벌면 주가는 1000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주가 수익비를 네. PER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10배다. 보통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깎여 나가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주식이 오르니까 네. PER이 지금 폭증 24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품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도 충분히 많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거품은 터질 때까지는 거품이니까 네. 이게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나만 아니면 돼. 그렇죠. 다들 올라탔다가 내리고, 올라탔다 내리고, 마지막에 탄 사람만 폭탄 죽는 돌리기. 거죠. 그렇죠. 네. 유동성이 이 모든 그렇죠. 현상에
답이다.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유동성이 네, 풀려 있고 그렇죠. 더 풀릴 거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 약간 이런 디커플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네, 한번 좀 더 지켜보고 또 네. 중간중간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 운동을 해서 삼성전자 같은 우량 주식을 사기도 했는데 인버스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는 걱정은 좀 있어요. 네, 제가 안 그래도 그저께인가 그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네. 지난 3개월 딱 코로나 본격화된 지난 3개월간의 순매수 종목을 보니까 개인 것도 보고 외국인 것도 봤는데 네, 1위가 삼성전자 보통주고 그게 개미가? 한, 예, 네. 그게 한 6.8조 네, 거기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하면은 거의 한 8조를 네. 샀어요. 네. 그리고 2위가 곱버스 그 2배 레버리지 네, 문제 인버스인 곱버스. 거죠. 곱버스. 세 번째가 한때 거래 정지가 오래됐던 원유 레버리지. 네, 오늘은 예, 정방향. 정방향. 네. 네. 4위가 뭐 현대차 요즘 좀 막 네. 시총이 막 내려가고 있는. 네, 시총 순위가 뭐 카카오에 밀리고 예, 있는. 뭐 한전 막 이런 네. 힘들은. 그러니까 다 파란색이에요 수익률이. 개미가 산 개미의 그 지난 3개월간 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이 LG와 산업 빼고는 다 3개월 기간 수익률이 다 마이너스. 네.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보면은 셀트리온 그러니까 바이오 이런 거 사서 수익률이 좋고 삼성 바이오 이런 거 사서 수익률이 좋고 네. 그리고 뭐 그 정방향 인덱스 ETF 이런 거 사면서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학 개미운동이 과연 승리한 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승리한 것 같지만 네. 이렇게 종목별로 뜯어보면은 조금 뭔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그 차별화 장세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개인은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순매도를 했는데 네. 실제로 산 걸 보면은 그렇죠. 재미가 산 건 안 올랐다. 그렇죠. 네. 씁쓸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다. 뭐 약간 그 단기 조정을 받더라도 어쨌든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건 주식인한테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충격이 물론 미중 갈등이라든지. 근데 그렇게까지 할까요? 트럼프 재선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뭐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니까 각자의 판단에 맞춰서 좀 네. 조심조심 운용을 하는 게 네. 맞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식이 좀 점심 때 확 빠졌던 거는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이 원래 사실 이제 관이나 중앙은행에서는 그나마 좀 낙관적인 물론 객관적으로 보겠지만 객관적인 것 중에서도 낙관적인 쪽을 택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할 거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마이너스 성장 우리나라 경제가 올 한 해에 이제 역성장을 할 수도 있다. 마이너스 0.2% 이런 수정된 경제 전망치를 내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일단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힌트를 전혀 안 준 지금 수준이라 0.5% 기준인데 네. 더 내리진 않을 것 같다. 네. 네. 오늘 또 그 오후에 통과된 국가보안법 네. 이슈 이런 네. 게 뭐 좀 표면적인 이유로는 네. 그런 게 이제 나오면서 많이 올랐다가 이제 급락하는 뭐 그러다가 다시 나중에 좀 반등하고 네.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줄어들었던 변동성이 지금 요새 다시 좀 커지는 커지는 느낌이에요. 주식시장 기준으로 확실해졌고 네. 또 디커플링인 게 뭐냐면 주식은 잘 가고 뭐 각국의 주식들은 잘 오르고 있죠. 네. 달러원은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이상하지가 이상하게 않아요. 네. 이상해. 약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얘는 저걸 따라가고 안전자산 사놓으면 주식이 빠지고 달러가 오를 네. 것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주식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있다. 네. 뭔가 좀 특이한 현상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게 좀 분석을 하면서 기존의 논리대로 시장에서 액션을 취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다음 주 달러 환율 전망 해보겠습니다. 1240원까지 이렇게 올라왔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면 사실은 달러원은 슬금슬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계속 슬금슬금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은 저는 워낙 강세론자인데, 결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수출이 안 돼서 무역 적자가 나고, 주식 투자, 외국인이 계속 코스피나 이렇게 네.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면에서는 심지어 그리고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를 갈 것 같지 않고 네. 이번 주에 나왔던 얘기는 계속 이제 마이너스 금리보다는 그 장기 수익률 통제 네. 그거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윌리엄스 뉴욕 연준인가 뭐 이런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안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원화는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죠. 네. 그런 건 어쨌든 원화 약세 재료고
플러스로 이제 그 정부의 3차 추경 규모가 일단 꽤 클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총선 결과를 보면은 추경을 좀 세게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그거 자체도 또 원화가 풀리는 재료이기 때문에 자, 펀더멘털도 원화 약세. 그 다음에 재료도 뭐 미중 무역 갈등에 홍콩에 코로나 다시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도 원화 약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네, 저는 1240원인데 물론 오르겠지만 빨리 오르지는 않고 1233원부터 1252원까지 해서 점진적인 상승세, 환율 상승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한 1240원대까지 슬금슬금 몇 주간 오르고 있는데 장중 변동성은 많이 줄어들었다가 조금씩 커지는 느낌? 그리고 그것도 상승 쪽으로 한 느낌이고 아무래도 재료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재료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선반이 되겠지만 알고 있는 재료들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 재개에 따른 코로나 2차 확산 언제든지 다시 나와도 이상할 수 없어 보이고 그렇죠. 뭐 트럼프와 시진핑은 뭐 계속 싸울 예정이고 네. 아까 옆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유동성이 풀린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금리를 이제 한번 인하했고 계속적으로 어떤 재정 정책이나 뭔가 그 돈을 이제 풀어서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달러보다 약한 통화이기 때문에 같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원화가 상대적으로 더 절하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 봐서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면은 50원 위로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급격한 상승은 아니라면. 그래서 저는 한 1230원에서 1255원 정도? 네, 뭐 비슷하지만 여전히 방향은 좀 위로 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비슷하네요. 네. 자,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려면 정말 백신이나 치료제인데 사실 이번에 모더나 이것들은 사기꾼들이 아닌가. 아니 안 나오면 못한 것 같아. 괜히 나와서 기대감만 올려놨다고 그쵸. 쭉 꺼지고.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에서는 모더나의 이 경영진인지 주주들인지가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주식을 그때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완전 사기꾼이죠. 그렇죠. 네. 전 세계 그래서 바이오는 백신- 똑같아요. 아, 네. 전 세계 바이오는 다 먹튀입니다. 아, 네. 너무나 이게 그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뿌리고 자기들은 고점에서 팔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백신이라는 게 잘 나오면 호재가 될 텐데 이것도 아직은 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달러원이 좀 하락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연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꼭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떠의 주간 하늘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